혹시 60세가 넘어가면서 손가락이 굳고 잘 펴지지 않는다든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걷는 속도가 예전만 못해졌다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재료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재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관절 근육 신경을 붙잡아주는 콜라겐의 회복 능력입니다. 저는 시니어의 관절 근육 신경 건강 자료들을 꾸준히 살펴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회복을 움직일 재료가 빠져 있을 때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무릎이 아프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재료를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신경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8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천하기 쉬운 3가지 채소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라겐 스위치를 켜는 빨간 피망. 빨간 피망은 단순히 색을 더하는 채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에게 가장 쉽게 콜라겐 생성 경로를 열어주는 식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피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벽돌이지만 비타민 C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이 벽돌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손가락이 굳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피부가 쉽게 처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빨간 피망은 무게 대비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에 반 개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열을 오래 가하면 비타민 C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위에 올리거나 나물과 함께 곁들여도 좋고 견과류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근육과 신경의 전기를 채우는 시금치. 시금치는 오랫동안 철분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 건강에서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미량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신경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콜라겐을 만드는 효소들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돕는 일종의 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마그네슘이 서서히 부족해지기 쉬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종종 쥐가 나거나 걷기 전부터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같은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 근육신경혈관이 함께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친 나물, 올리브유에 살짝 볶기 시금치국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 한 줌 정도만 챙겨도 몸이 느끼는 무거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관절 사이에 윤활막을 더하는 오크라. 오크라는 미끈거리는 식감 때문에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액질이 관절과 연골을 감싸는 천연 윤활막 역할을 합니다. 오크라를 자르면 실처럼 늘어나는 점액이 보입니다. 이 점액에는 다당류와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연조직 주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윤활액이 줄어들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커져 시큰거림, 걸림, 무거움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오크라는 이런 마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조리할 때는 오래 삶지 말고 짧게 데친 뒤 나물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달걀과 함께 빠르게 볶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져 부담이 적습니다. 점액을 씻어내지 않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3가지 채소는 몸의 회복을 시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입문 채소입니다. 빨간 피망 콜라겐 생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 시금치 근육신경을 깨우는 미네랄 공급, 오크라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윤활막. 이어서 소개할 3가지 채소는 회복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단계를 넘어
몸속 회복 경로 혈류 세포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채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복 유전자를 깨우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몸속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채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관절, 신경, 피부에 작은 손상들이 생기지만 이 손상을 정리하는 속도는 서서히 느려집니다. 브로콜리는 바로 이 느려진 속도를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폴리페놀, 식이섬유가 서로 보조를 맞추며 작용합니다. 하나하나의 역할은 작아 보이지만 함께 섭취될 때 체내 염증 완화, 혈관 안정, 콜라겐 보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섭취법입니다. 브로콜리는 오래 데치면 안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데치면 설포라판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더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볶을 때는 마지막 30초에 넣어 빠르게 익히는 것이 영양 보존에 좋습니다. 두 번째, 혈류의 길을 여는 비트. 회복은 결국 운반의 문제입니다. 피가 천천히 돌면 좋은 영양을 먹어도 손상된 조직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회복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혈류가 넓어지고 빨라지면 산소와 미네랄, 비타민 C 같은 재료들이 관절, 피부, 신경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또한 비트의 붉은색을 만드는 베타시아닌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과 콜라겐 파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는 삶는 것보다 찜 또는 오븐 구이로, 주스로 마실 때는 무가당, 샐러드에 넣을 때는 레몬이나 식초와 함께하면 좋습니다. 비트는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무거움, 저림, 냉증 같은 불편함을 완화하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미량 미네랄로 회복 뼈대를 채우는 해조류. 해조류는 아주 소박한 식재료지만 육지 채소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미네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드. 요드는 갑상선 기능과 연결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회복 속도, 세포 재생 능력, 에너지 순환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드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낮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의 탄력 회복, 관절 콜라겐 회복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적절한 요드는 이 회복 속도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미량 미네랄, 망간, 아연, 셀레늄. 콜라겐은 단백질이지만 그 단백질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런 미량 원소들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콜라겐 구조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해조류는 이 미네랄을 동시에 자연스러운 구성으로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셋째, 후코이드단. 해조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 다당류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 조절과 염증 완화 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되며 관절, 피부, 혈관의 회복 환경을 정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국, 샐러드, 무침 어디에나 쉽게 활용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소량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해조류는 비싸지 않고 부담 없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회복 식재료입니다.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채소는 몸의 회복 속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회복 유전자를 깨우고 세포 정비 경로를 활성화. 비트 혈류를 열어 회복 재료를 몸 구석구석 운반. 해조류, 밀양 미네랄로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 이 세 가지는 몸의 회복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통증이 사라지는 식재료가 아니라 몸이 달라질 준비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갖춰지는 순간 회복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8가지 회복 채소 중에서 마지막 2가지는 회복의 속도와 깊이를 크게 바꿉니다. 이들이 가진 힘은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회복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 손상으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피부 신경을 이루는 콜라겐 섬유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글루타치온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가 더 이상 과도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즉, 손실을 멈추고 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비타민 K, 엽산,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뼈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고 혈관 안정을 도와 회복 재료들이 필요한 곳까지 닿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정돈해주는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오븐 구이 또는 찜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리 시간은 5분 이하로 하며 올리브유, 마늘, 레몬과 궁합이 좋습니다. 주 3, 4회 꾸준히 섭취하면 체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3가지 축을 모두 갖춘 고수. 고수는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지만 회복 관점에서 보면 자연 식재료 중 거의 유일하게 3가지 회복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채소입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섬유를 엮는 요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무게 대비 비타민C가 매우 높아 콜라겐 생성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 피부 신경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속적인 미세 염증입니다. 케르세틴은 이런 염증 신호를 완화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고수가 회복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서 소개한 글루타치온은 고수에도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손상된 조직이 안정되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식재료에 모두 들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회복의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수는 조리보다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위, 달걀 요리나 구운 채소에 한 숟가락 살짝 뿌리기. 향이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음식에 섞거나 스무디에 소량 넣으면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 1~2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손끝의 저림, 무릎의 묵직함, 피부의 탄력 같은 부분에서 서서히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 피부 신경을 이루는 조직은 파괴 속도와 복구 속도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아스파라거스와 고수는 이 균형을 복구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지켜주고 다른 한쪽은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성분이 겹치기도 하지만 작용 방식이 달라서 함께 섭취했을 때 회복 흐름이 올라갑니다. 8가지 회복 채소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가 될 수도 있고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채소들을 몸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은 콜라겐 스위치를 켜는 시간. 아침은 회복 성분의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밤 동안 소화기관이 쉬었기 때문에 비타민 C나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빨간 피망, 브로콜리, 고수, 이 세 가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브로콜리 한 줌을 3분 정도만 쪄서 준비하고 여기에 피망 반 개를 얇게 썰어 올립니다. 이때 고수를 한 숟가락 정도만 더해주면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 회복 스위치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하나의 조합처럼 작용합니다. 시니어의 식단은 복잡하지 않아야 지속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한 아침 식단은 하루의 회복 흐름을 시작하는 데 충분합니다. 둘째, 점심은 근육신경 전기를 채우는 시간. 점심에는 근육과 신경이 오전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양소가 마그네슘과 질산염입니다. 이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는 시금치, 비트, 해조류입니다. 점심 식탁에 시금치 나물을 한 숟가락 올리고 여기에 해조류 샐러드를 조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혈류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선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비트는 생즙이나 찐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시판 비트 음료는 혈당을 불필요하게 올려 회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점심은 에너지 회복보다는 오전 동안 굳어진 근육과 신경에 부드럽게 전기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은 관절 윤활 산화에 집중하는 시간. 저녁은 하루 동안 마모된 관절과 연조직이 밤 동안 회복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채소는 오크라,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저녁에는 오크라 2~3개, 아스파라거스 3~4줄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을 늘리기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리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 하나, 오래 삶지 않기. 비타민 C, 질산염, 후코이단 같은 성분들은 물에 오래 가열하면 쉽게 줄어듭니다.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는 짧게 찌고 짧게 데쳐야 합니다. 둘, 마지막 단계에 넣기. 볶음 요리에서 채소를 먼저 넣으면 영양소가 절반 이상 손실됩니다. 시금치, 피망, 브로콜리는 마지막 30초에 빠르게 섞어주세요. 셋, 기름 한 방울 활용하기. 항산화 성분은 지방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고수, 아스파라거스, 피망, 은 올리브유나 참기름과 훌륭하게 어울립니다. 넷, 점액은 씻지 않기. 오크라의 점액은 관절 윤활막 역할을 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미끈거린다고 씻어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됩니다. 다섯째, 일주일 식단의 흐름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채소가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내내 유지하기 어려우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채소를 돌아가며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아침 브로콜리, 점심 시금치, 저녁 오크라. 화요일은 아침 피망, 점심 비트, 저녁 아스파라거스. 수요일은 아침 고수, 점심 해조류, 저녁 오크라. 이 흐름을 반복하면 8가지 채소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특정 영양소가 과도하게 몰리거나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지속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 식단 변화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 신호는 작고 반복적인 변화가 쌓여야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식단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한 줄기라도 좋습니다. 어제 못 먹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관절 근육 피부 회복의 속도를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8가지 채소를 생활 속에 넣는 과정은 정보보다 습관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은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보다 소량이라도 반복되는 행동에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복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생활 전략과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회복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빈도. 콜라겐과 연조직의 회복은 한 번 많이 먹는 날보다 조금씩 자주 들어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트 한 컵, 브로콜리 한 줌, 고수 한 숟가락, 오크라 두세 개. 적은 양이라도 매일 반복되는 섭취가 몸의 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몸은 지속성을 기억합니다. 둘째, 회복을 막는 숨은 장애물부터 정리하기. 채소를 꾸준히 먹고도 효과가 더딘 이유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하나, 수분 부족. 콜라겐 생성과 혈류 개선은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하루 1,500-2,000ml를 아침부터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신호를 만들고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 5분 정도의 깊은 호흡이면 신경계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셋, 수면 부족. 회복은 대부분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회복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셋째, 지속하려면 맛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 채소 섭취가 오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보다 맛 때문입니다. 낯선 채소일수록 익숙한 음식과 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크라는 된장국과 달걀 요리로, 고수는 따뜻한 밥과 국물 요리로, 비트는 샐러드와 요거트로, 해조류는 죽, 무침, 샐러드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두 숟가락으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섞는 방식이 오래 유지됩니다. 넷째, 하루 10분으로 충분한 회복 루틴 만들기. 회복 식단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만 만들어지면 충분합니다. 아침 10분, 브로콜리 한 줌, 피망 반 개, 고수 한 숟가락.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점심 전 5분, 시금치 한 숟가락, 해조류 한 숟가락. 근육, 신경, 혈류 회복에 필요한 미네랄 공급이 됩니다. 저녁 전 5분, 오크라 두세 개, 아스파라거스 4줄기. 관절 윤활항산화 세포 안정 효과가 밤 동안 작동합니다. 다섯째, 매주 한 번은 회복 신호 점검하기. 회복은 하루에 보이지 않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더 부드럽게 펴지는가? 무릎의 시큰거림이 줄었는가? 걷는 속도가 더 편안해졌는가? 피부의 당김이 줄고 촉촉함이 늘었는가? 이 신호들은 콜라겐 혈류항산화 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 건강 회복의 가장 큰 적은 내일로 미루는 마음입니다. 어제 못했다면 오늘 딱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실천이 쌓일 때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내일 식탁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자신의 다짐을 남겨보세요. 이 다짐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